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국어 조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6학년도 대비해서 9급 국어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25년 출제 기조 변환된 첫 시험 지금 국가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기준으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그런 것들 조금 더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1년 커리큘럼 제가 어떻게 짜놓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려면 어떤 강의 들어야 될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제 강의 따라오실 때 어떤 단계로 공부 진행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강의 수강 신청하시거나 내년 공부 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러면 올해 4월에 치러졌던 그 국가직 국어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출제 기조 전환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두 번의 예시 문제가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출제된 첫 해였는데, 딱 보면 암기형 시험에서 탈피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형 시험이라고 국어가 기존에 봤던 것들은 뭐 단어의 뜻을 외운다거나 사자성어를 외운다거나 문법이나 어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그 암기된 내용을 머리에서 뽑아서 선택지를 골라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탈피하고자 한다라는 거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피세 스타일, 그러니까 PSAT라는 인적성 시험, 공직 적성 평가 시험 있잖아요. 7급과 5급에서 치러지고 있는 그런 시험의 언어 논리 스타일 문제처럼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지문의 정보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게 결국에는 문제 출제 기조 바뀐 거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딱 보셔도 암기형 시험에서 탈피했다. 문법과 어법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전혀 나오지 않았고 어법과 문법 소재 문제들이 나왔죠. 추론 발문 달고 독해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다 어떻게 나왔냐면 지문에 주어져 있는 원리 원칙 그거를 선지에 적용하는 형태로 이미 예시 문제에서 나왔던 형태의 그런 문제 틀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문제 보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기존의 스타일대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국어가 장벽이 되게 높은 시험이었거든요. 외울 게 너무 많았어. 범위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어법과 문법을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시험이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장벽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지문에 다 제시됩니다. 그것만 제대로 읽어줄 수 있으면 시간 안에 읽고 그거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도 필요 없어요. 되게 단순한 어떤 시험이 되거든요. 물론 그 단순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법과 문법을 암기하는 대신 지문화된 글을 효율적으로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독해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고 어떤 정보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암기형 시험은 이제 절대로 아니다. 이쪽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출제 기조 전환된 거에 가장 큰 어떤 핵심은 뭐였냐면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유형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논리와 논증이었어요. 이 문제 출제됐습니다. 5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강화, 약화, 평가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논리 퀴즈 문제까지 그리고 그 논리 문제 출제되는 패턴을 보시면 5급 공채나 7급 공채에 나오는 유형 똑같이 나왔어요. 난도만 낮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뭐 제목은 과목 제목은 국어로 남아 있는데 사실 문제 스타일은 완전 언어 논리입니다, 여러분. PSH 7급 공채 언어 논리 시험 시험지 한번 봐보세요.
국어 문제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 논리부터 강의하기 시작한 강사인데 국어 쪽을 강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PSAT 직접 5년 동안 5급 공채 준비하면서 공부했고 11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9급 문제 이제 바뀌는 거에 적용해서 충분히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여우처럼 공부해서 곰처럼 다 보지 마시고 여우처럼 공부해서 쉽게 점수 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시험 치는데 제 강의 듣고 시험 치르신 분들 그러니까 국어 100점 나온 분들 꽤 많죠,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피스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7급 때부터 저 따라온 친구들도 꽤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피스 공부했던 언어 논리 공부했던 스타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셋 활용하셔야 됩니다. 언어 논리 문제 풀이 방식이나 그 기출 문제 활용하셔서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올해 1년 동안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해 쪽에서는 추론 문제가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추론 문제가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 어법 소재의 원칙 적용 문제가 추론 발문 달고 나왔습니다. 문법, 어법 소재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의 때 물론 문법과 어법을 아무것도 모르면 지문에 나온 생소한 내용을 읽는데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과 어법 쪽에 해당되는 요 내용은 암기할 게 아니라 어떤 소재가 나올 수 있겠다 정도에서 훑을 거예요. 그거는 기본과 심화 강의 통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걸로 할 거고 근데 암기할 거 아니니까 공부에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거는 줄어들 거고요. 다만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문을 구성해서 그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선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그런 연습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문제 나오는 스타일대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기출이 그렇게 나왔어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부 방법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 어법 소재도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쪽으로 연습 방향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문맥 쪽 문제들 굉장히 비중 높은 우리 기출의 문제들인데 문장 수정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문단 배열하는 문제, 빈칸 집어넣어 놓고 추론하는 문제. 이 빈칸 추론 문제에서도 지문의 소재가 문법, 어법 소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돼요.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문맥은 문장 간 흐름 보는 문제니까 그렇게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중요하죠. 두 문항 연결형 문제가 3세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다 그 밑줄 친 단어들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같은 거 지시하는 거 찾으라거나 하는 쪽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세 문제는 지금 이런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문맥 문제 중에서도 비중이 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논증 문제는 이제 이쪽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새롭게 도입된 논리와 논증 쪽 문제들 우리 예시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강화약화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는 내용 보는 게 아니라 방향성 판단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갑을병정 나와서 견해 분석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급 공채 PSAT 언어 논리, 7급 공채 PSAT 언어 논리에 나오는 논리 문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다는 게 뭐가 똑같냐면 유형이 똑같아요. 거기서도 논리 퀴즈 나오고요. 추가 전제 찾기 문제 나오고요. 논증의 타당성 판단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기출보다 개수가 좀 늘고 그 다음에 난도가 좀 높아질 뿐이지 출제 패턴 완전 동일합니다. 피셋과 저는 이쪽 피셋 언어 논리 전문 강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제 강의 따라오시면 7급과 뭐 민간 경력 이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필세 기출 문제들 변용해서 9급 국어 시험 맞도록 제가 잘 변용해서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국가직 국어 출제 경향 요 정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독해, 문맥, 논증, 논리,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형도 제가 어디서 쓰는 유형이냐면요. 언어 논리 강의할 때 똑같이 써요. 언어 논리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국어랑 똑같습니다. 비중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9급 국가직 대비 그 다음에 1차, 2차 예시 제가 문항 비중까지 다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문맥 문제의 비중이, 문맥 문제가 원체 다양하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문항 연결형 문제 한 문제가 계속 문맥 문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맥 문제의 비중이 지금 꽤 높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출제되는 거에도 그 다음 논리와 논증 쪽 비중 꽤 높았어요.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쪽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PSAT 언어 논리 기출 문제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 전략에 따라서 제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제 강의는 언어 논리와 일단 출제 패턴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 논리 스타일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뭐 언어 논리형 접근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문의 정보 파악 능력이에요. 암기, 배경 지식, 독해력 이런 거 아니라 지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략, 문제 해결 전략,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할 겁니다. 저 피셋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시험장에서 잘 풀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그 연습을 계속 하게 될 거고, 문제 유형이 변화가 됐어요. 암기형 문법, 어법 문제 출제 안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문에 주어진 정보를 조합 활용한 문제 해결력 평가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지문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해서 연습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논리적 사고력 평가, 논리 논증 문제 7문제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난도 높게 나올 거예요. 올해는 첫 해라 별로 난도 높게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난도 높일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 논증 쪽을 연습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명제의 논리적 연결을 통한 확정적 정보의 도출, 요게 논리 퀴즈 쪽과 관련된 얘기인 거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성 판단, 논증 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해 두시면 남들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점수 획득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결국 독해 쪽 같은 데에서 문맥에서는 별로 차이 안 날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차이 나는 부분은 뭐 7급도 마찬가지고 5급도 마찬가지고 논리 논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논리 논증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문법 같은 거 암기하지 마시고 논리 논증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거고 그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연습해서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 강의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전략을 일단 갖고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조 자체 바꿔야 돼요. 사고 구조를. 기존에 공부하던 패턴으로 국어 암기식 과목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공부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가져라. 출제 패턴 보자는 거예요. 이 출제 패턴이 기존 우리 국어에서는 안 나온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PSAT 언어 논리에선 계속 나오던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출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원들이 이런 문제 유형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함정 내는 패턴도 비슷하고요. 지문 구성하는 패턴도 비슷하고요. 소재 뽑는 패턴도 비슷해요. 그거를 알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국어 문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출제자가 어떻게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계속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거 강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지적 출제자 시점의 첫 번째가 결국 뭐냐면 출제 패턴,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유형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은정의 전지적 출제자 시점, 유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문제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유형 분류했던 거 잠깐 접어놓고 뭐 문법 파트, 어법 파트 따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독해, 문맥, 논증, 논리 요렇게 네 가지로 딱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다 포함돼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문제 분류를 통해서 각각 문제들을 쪼개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고 각 문제별 접근 방법, 어떤 문제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낫고 어떤 문제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게 낫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우리 거의 1분에 답 딱딱딱 찍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별 전략.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형을 나눈 다음에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유형에 따라서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 달라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 유형별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밀독, 광독, 논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문을 보는 방식도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아마 인문특강 때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문제 유형에 집중한다. 필색 기반 논리 논증 이론 정리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하실게요. 문법, 어법 암기하실 게 아니고 논리 이론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리 퀴즈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논리 논증의 밑바탕에 갈려있는 기본 이론을 모르고서는 응용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 논리 논증의 기본 이론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논리가 얼마나 방대한 영역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출제됐던 논리 이론들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거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그것만 보세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우리 기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충분히 아무리 더 응용되고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만 특히나 이제 저는 필셋 전문 강사로 11년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리 논증 쪽의 이론 저만큼 잘 정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 강의 따라오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26년도 대비해서 어떤 커리큘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요게 다는 아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필요한 특강 같은 거 들어가기도 할 건데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요거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문특강 진행할 거고 작년에도 인문특강 진행했었어요.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기본 강의가 7, 8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인문특강은 6월 정도에 짤막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독, 광독의 개념이라던가 기초적인 논리 이론 같은 거 설명드리는 강의로 인문특강이 한 2회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문특강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개정판 나올 거거든요. 새롭게 이제 새 문제가 정말 기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개정판 나온 그런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강의와 플러스 심화 강의 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다루게 될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인문특강에서는 국어시험 개편에 따른 공부 방향을 일단 잡아야죠. 아직은 초창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잡고 싶은 수험생분들 아직 개편의 방향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어 문제 유형을 확인을 하고 개편된 국어 문제를 위해 독해 기본기를 잡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정보처리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 이제 9급 들어왔다. 아니면 기존에 공부했는데 지금 바뀐 문제 유형에 적응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인문특강, 뭐 짤막하고 간단하니까 요거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국어 문제랑 필셋 언어 논리 문제 비교 분석해 놓은 핸드아웃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거 갖다가 진행을 할 거고요. 4개의 문제 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 독해, 문맥, 논증, 논리 요 유형으로 개편된 국어 문제 풀이의 기초 감각을 연습하는데 수업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 강의, 인문특강 지나서 기본하고 심화는 같이 뭐 목적이나 이런 대상이 묶여지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26년 9급 합격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은 일단 기본 심화는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내가 뭐 기본 강의 들었다, 뭐 다른 강의 들었다, 일단 내년 26년 대비로 들어갈 거면 기본과 심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 강의에서 거의 우리 기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 다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 분류하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는 과정이 기본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같이 따라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목적은 문제 유형별 효율적인 풀이 방법. 문제 유형 아까 그 4가지를 조금 더 잘게 쪼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 유형들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논리 이론. 이거 정리할 겁니다. A부터 G까지 다 정리할 거예요. 기본 심화 과정에서. 그래서 논리 이론 다 정리를 할 거고 이런 그 논리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를 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게끔까지 심화 강의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이제 제 교재 제목인데 암기 없는, 다시 말해서 뭐 논리 이론 그럼 암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암기 없는이냐, 여기서 말하는 암기 없는은 그 기존의 문법과 어법 암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논리, 독해, 기본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개정판 나오니까 7월 달에 기본 강의 진행할 때 그 개정판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기본 강의 쪽은 아무래도 논리 논증의 이론을 학습을 하고 지문화된 글의 정보 처리 연습을 할 거고요. 심화 강의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논리 논증 이론 기초적인 거 학습한 거 플러스 응용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응용 문제 풀이법 같은 거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이 문법과 어법, 소재의 추론 문제들 집중적으로 보는 게 심화 강의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하고 심화로 이론 정리가 끝나고 유형별 접근법 이런 것도 사실 다 우리 국어에서는 이제 이론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마무리한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갈 건데, 저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뭐 다룰 거냐면 여기 지금 대상은 기본 심화 강의를 통해서 유형별 접근법 연습한 수험생분들, 유형별 난도가 높은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이 목적이라서요. 요 교재 쓸 거예요. 올해 해커스 피셋 7급 민경채 피셋 17개년 기출문제 좀 나올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16개년이에요. 왜냐면 아직 7급 공채 기출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17개년 개정판 기출 문제집이 나오면 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뽑아서 9급 스타일로 바꿔서 우리 볼 거예요. 어차피 피셋 문제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문제 자체가 우리 피셋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셋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좀 9급 스타일로 바꿔서 연습하는 과정이 제 강의에서는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핵심 포인트는 민간경력 7급 필셋 언어논리 문제 활용한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9급 국어에서 출제 가능한 응용 문제를 예측해서 대비하는데 수업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모고로 들어가면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고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일단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 대비하고 싶은 수험생 분들은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거 세우는 거예요. 실전 전략,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전략 가지고 들어갈 건지,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썼던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네. 기출, 유형 공략 기출 333제, 요거를
단원별 모의고사 때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전 동영 모의고사 책은 따로 있어요. 그거 아마 개정판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둘 다 개정판 나올 거라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단원별 모의고사와 실전 동영 모의고사 진행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라는 그 네임이 붙은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물론 문제 자체를 분석하고 하는 거는 사실 모의고사니까 기출만큼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안에 20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 보고 통계 내고 남들 다 맞히는 문제 나는 틀린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보완해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중요 기출을 최종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강의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강의는 직전 대비해서 반드시 수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로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해서 결국 이 시험이 인적성 시험 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총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 커리큘럼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올해 시험을 보고 그래서 PSAT 문제를 활용해서 논리 논증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준비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법과 어법 불안하신 분들 불안하지 않게 기본 내용들은 다루면서 최근에 출제되는 방식으로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계속 연습할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바뀐 시험 패턴의 가장 효율적인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공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커리큘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